이제 3월 22일 날에 충분히 시작이 되어가지고 점성학적으로는 1년의 시작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봄이 시작이니까 사계절이 시작이 됐다 이거지. 겨울의 차가움은 이제 물러갔고 동물들이 깨어나고 개구리들이 울고 초목이 이제 막 울거지고 이제 봄의 기운이 시작이 되어서 겨울의 차가움이 물러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운이 시작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활기차게 새로운 도전,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보기 되게 적합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무슨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하거나 집을 계약을 한다든지 내가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금주나 금연 이렇게 새해 목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새해 목표를 세우고 다짐을 하잖아요. 점성학적으로는 태양 양자리에 들어온 지금 이 순간이 그런 걸 하기가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명에 대해서 별자리 운세 되게 오랜만에 하죠. 제가 한 달 동안 쉬었어요. 이제 겨울 때는 이제 좀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또 이제 봄이 시작이 됐으니까 저도 이제 동면에서 기어 나와서 슬금슬금 일을 시작을 해야죠. 한 가지 사람들이 이 점을 보면서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 가지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나와 타인을 비교하는 것은 정말로 의미가 없다. 사람이 자기가 각자마다 가는 길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의 길을 듣거든. 그런데 한 사람이 같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새처럼 하늘을 날라고 만들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두더지처럼 땅을 파고 땅 밑으로 들어가 살아 땅을 끼며 살라고 만들어졌어. 어떤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매미처럼 한때에 막 찌렁찌렁 울어대면서 한때 여름철에만 빛을 보았다가 사라지라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목련처럼 겨울에 꽃피는 꽃처럼 뒤늦은 나이에 피라고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 우리의 사람의 가는 길들이 너무 다 다르단 말이야. 타고난 성별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달랐고 너무 많은 성격들과 어떤 가지고 태어난 재주와 관심사와 한 인간이 똑같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 타고난 시작점도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새처럼 나무 위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메기처럼 어떤 강물의 밑에 진흙바닥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사람 삶이 똑같지가 않은데 이거를 놓고 누구는 벌써 취업을 했네, 결혼을 했네, 누구는 저걸 이뤘네,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은 이루지 못했는데, 이거는 정말 모르거든. 내가 부러워하고 있는 어떤 이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망할지 누구도 모르고, 그걸 내가 너무 많이 본다니까. 그래서 나도 느끼는 게, 야 진짜 잘 나갈 때 야 이제 좀 콧대 들고 다니면 안 되겠다. 사람이 진짜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뭘 해도 잘 날 거라고 자기가 무너질 거라 상상을 못 하는데, 내가 점을 보면서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 절대 우리는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사랑이 막 헤어지고 끊어지게 되는 사람, 그런 운명의 풍파와 풍진을 사람이 맞이하는 거를 보면서 나도 느낀다니까. 야 운명 앞에서는 나도 인간이다, 사람이다, 점쟁이도. 나도 운명에 언제 휩쓸릴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나의 때는 각자 온다라는 거야. 우리는 각자 가야 되는 나의 길만 있다는 거야. 결혼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초반에 젊을 때는 행복하게 하다가 나이 들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초반에는 이혼도 하고 힘든 일도 있다가 뒤늦게 재혼을 해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그 길이 너무 달라. 어떤 사람은 승려나 수녀처럼 결혼하지 않고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라는 팔자도 있고, 아예 결혼을 안 하면서. 사람마다 각자의 길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해서는 안 돼. 우리가 너무 습관이 들어져 있거든. 돈으로, 점수로,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학력으로, 학점으로, 어떤 시험의 점수와 등급으로 우리를 자꾸 비교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데, 점쟁이로서 내가 말하는데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는 그렇게 비교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 사람의 운명을 비교한다는 건 마치 감과 오렌지를 놓고
과학적으로는 무엇이 더 당도가 높냐, 그래서 무조건 당도가 높은 과일을 더 좋은 과일이라고 말해버리는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감하고 오렌지가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 맛 자체가 다르고 종 자체가 다르고 가지고 있는 영양소 자체가 다르고 이들이 수확하고 이제 따는 절기 자체가 다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인간의 삶은 그렇다는 거지. 어쨌든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럼 별자리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응? 지금 양자리에 태양이 들어와 있으면 상당히 좋죠. 이거는 충분히 시작되고 봄이 시작한 절기니까요. 이거는 겨울을 쫓아내고 그 차가운 겨울이 이겨내고 개구리가 깨어나고 이제는 만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에너지고 기운이고, 이집트에서는 이것을 암문라, 궁극의 창조주, 궁극의 창조적 에너지. 그러니까 사실은 양자리에 태양이 들어가 있는 것은 창조 에너지가 다시 생명 에너지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만능이에요. 그래서 양자리 사람들은 지금 운이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다가 태양이 목성에게까지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후반기에 더 좋아요. 15일 경으로 제가 또 보는 별자리 운세를 올릴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좀 더 좋아져요. 태양이 목성에게 길각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섹스타일로.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이 창조 기운은 거의 만능이죠. 그러니까 양자리면은 주로 이제 뭐 전쟁에 나가서 뭐 승리를 하고 돌산을 오르고 경쟁자를 물리치고 이제 이런 기운으로 우리가 주로 해석을 하는데, 제한적으로 보면은 그런 의미들이 있어서 뭐 물론 내가 뭐 경쟁을 하고 싶어요, 누굴 이기고 싶어요, 뭐 제가 올해 꼭 붙고 싶은 뭐 시험이나 뭐 어떤 컴피티션, this is competition요. 농담이고. 뭐 이런 내가 꼭 이기고 싶은 어떤 대회가 있거나 뭐 따고 싶은 뭐 금메달이 있거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목표로 지금 잡고 시작을 하기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성학적으로는 1년의 시작이 지금 양자리로 보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우리가 1년에 사람들이 새로운 목표, 새로운 계획 이런 거를 잡잖아요. 그거를 점성학적으로는 지금 하기가 제일 좋다는 거. 충분 봄이 시작한 때. 그런데 어쨌든 이건 뭐 경쟁에서의 승리, 뭐 적을 이기고 뭐 내가 뭐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도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집트에서는 이 양자리는 암문라의 기운이었고 여기에 태양이 있으면은 이거는 정말 암문라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양자리의 기운, 그 우주 태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태양신, 빛의 신, 빛의 에너지. 창조 에너지는 그러니까 만능인 거죠. 이집트에서도 암문라가 만능의 신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필요한 게 뭐든 창조의 신이니까. 왜 창조 에너지는 뭐든 할 수 있잖아. 창조 에너지는 돈도 창조할 수 있고 사랑도 창조할 수 있고 건강도 창조해낼 수 있고, 그죠? 물론 욕심이 너무 많아서는 안 돼. 한 번에 한 가지씩 이렇게 빌고 이루고 도전을 해야지 한 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없지. 그치? 어떻게 하루아침에 시스팩도 있고 막 가슴은 막 이제 막 열정으로 막 이렇게 넘쳐나고 이렇게 머리는 총명함으로 가득해서 막 시험도 막 1등을 하고 막 돈도 엄청나게 벌고 막 섹시해가지고 막 사람들, 남자들도 막 들러붙고 막 유능해서 직업에서도 막 잘 어떻게 뭐 한 번에 이걸 다 얻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만은 어쨌든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양자리 태양에 들어와 있는 이 창조 에너지라는 거는 분명 좋은 에너지라는 거. 양자리 사람들도 내가 좀 기운이 나고 활동력이 나고 좀 움직이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고 내가 좀 뭔가를 좀 해볼까 이런 기운이 좀 일어나고, 진짜 실제로 어떤 뭐 일이나 뭐 공부나 운동이나 뭘 시작한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창조의 기운이 있으니 내가 정말 가슴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야. 내가 막 성공인가? 아니면 올해는 난 진짜 한번 살을 좀 빼가지고 진짜 내 이 외모 컴플렉스를 한번 이겨보고 싶었다든가, 하면 금주나 금연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다라든가, 아니면 올해에는 내가 진짜 좀 내가 하는 사업, 내가 좀 출세 성공을 보고 싶은데 한번 열심히 해보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내가 뭐 운동선수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런 걸 트레이닝을 시작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이 창조적인 기운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마음의 열정으로 그거를 받아서 나가서 도전을 한 거 한번 잃어보라는 거죠. 창조 기운이 함께 나와 한다. 예, 좋은 기운이 나와 긍정적으로 한다.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고 도전하고
여행을 가고 어떤 새로운 모험을 하게 되고 새로운 일을 배우게 되고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을 하게 돼 긍정적인 기운과 에너지를 받아서 간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의 그 목표와 방향성을 잘 받아서 내 마음의 빛으로 내 앞에 미래에 가야 될 곳에 등불을 밝혀 잘 나아가라. 황소 자리는 아직 아니야. 지금은 태양이 양자리에 있기 때문에 양자리가 먼저 동쪽에서 떠오르고 난 다음에 황소 자리가 떠올라. 그러니까 반말로 말해서 미안해요.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황소는 썩시던트야. 따라간다고. 황소는 쫓아가는 때야. 그 태양이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황소 자리가 뒤늦게 떠오른다 이거야. 그러면은 점괘로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운이 좋다. 그러면 이제 믿을만한 상사, 믿을만한 선배, 믿을만한 뭐 남편, 믿을만한 배우자, 아내, 어떤 사람을 내가 따라가고 의지하면 된다는 거지.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이 사람이 명령하는 대로, 이 사람이 정해주는 대로 이렇게 내가 탁탁탁 믿고 이 사람을 따라가면은 내 일이 지금 풀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이건 좋은 점괘지만 한편으로는 주도적인 운은 아니라는 거지. 내가 지금은 내 사업을 한다든가 내 일을 한다든가 내가 혼자 뛰쳐나와서 독립을 한다든가 내가 이직을 한다든가 아직까지는 좀 그럴 때는 아니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하긴 뭐하고 내가 좀 무언가 남을 따라가야 돼. 근데 운이 좋다면 내가 좋은 사람을 따라가게 되지만 내가 운이 나쁘다면은 나는 2등이 된다 이거야. 꽁찌가 된다 이거야. 누구 꽁무니만 쫓아가는 꼴이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나보다 누가 꼭 더 잘 되고 지금은 내가 좀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내가 나보다 더 잘난 놈이 있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나보다 더 공부 잘하고 나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오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남의 꽁무니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시험 같은 경우를 준비를 한다면은 붙으려 그래도 난 간당간당하게 막 붙어야 한다든가, 내가 어떠한 승패가 갈리는 일이나 경쟁에 갈리는 일에서는 정말 간당간당하게 꽁무니를 내가 쫓아간다는 뜻이야. 그리고 양자리는 지금 내가 이제 그 빛이 이제 막 봄이 시작이 되어서 많은 변화 변동이 있게 됐기 때문에 막 바빠지게 되고 해결할 일들이 많아져서 황소자리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신이 없고 바쁘고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여튼 황소자리한테는 좀 상당히 정신없는 주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황소자리에서 일단은 화성이 떠나갔고, 이제 화성이 떠나갔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화성은 언제나 분란, 다툼, 좀 어디 다치는 것 이런 거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황소자리 사람들이 이제 지난 3월달 동안에는 화성의 기운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힘들었다든지 어떤 금전적인 어떤 채무나 문제가 있었다든지 법적인 문제나 아니면 내가 어디 몸이 아팠던 문제가 있다든지 했으면은 이게 화성으로 일하는 이제 화가 있었다면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사건들이 이제는 떠나가고 정리가 되어져서 내가 마음을 한시름을 놓게 된다. 이러한 좋은 점괘가 그래도 있고, 황소 자리를 지배하는 금성이 이제는 물고기 자리에 들어와 있으니 오히려 화합을 하게 되는 때라서 내가 좀 친구가 생기거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내가 또 나에게 좀 마음의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 사람, 그 중에서도 운이 좋다면은 약간 마음에 들거나 호감이 드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좀 사람들과 즐거운 일, 재밌는 일이 있다. 정리를 하자면 황소 자리들은 이제 운이 좋다면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2등이 되거나 좀 누구 경쟁에서 밀리거나 좀 누구 꽁무니를 쫓아가야 되거나 그러는 운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내 스스로 내가 왕이 되고 빛나고 1등이 되기는 어려운 운이기는 하다 이거지. 아직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고 좀 많은 변화 변동에서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좋은 인연,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놀고 먹고 마시는 일들, 좋은 친구와 모임이 생기게 된 일들, 혹은 거기서 또 호감이나 어떤 사랑이 싹트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인연의 만남,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지. 황수 자리는 지금 양자리에 들어와 있는 태양의 기운이 쌍둥이 자리에게는 좋은 기운은 맞아요. 왜냐면 둘이 비슷한 유사점이 많거든. 양자리도 남성적이고 활동적이고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이제 양자리와 쌍둥이 자리의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리 시기에는 사람들이 1년에 시작하니까 이제 겨울을 이제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겨울 옷을 벗고 이제 찌뿌둥한 몸을 이제 기지개를 켜고 농기구를 들고 다시 이제 농사를 시작을 하고 이제 쌍둥이 자리 시기에는 바람이 이렇게 절기가 바뀌려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돛을 달고 무역을 하러 항해를 하러 이제 여행을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무언가 역동적이고 변화하고 시작하고 모험하고 도전하고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어떤 목표를 잡고 가는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들도 이제 기운이 나기는 넘치긴 넘친다 이거야. 충분히 이제 3월 22일 날 이때 충분히 시작이 되면서부터 많은 쌍둥이 자리들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일도 시작하고 새로운 모임도 시작하고 좀 겨울에는 춥고 내가 좀 갇혀있고 좀 답답하게 지냈다고 해야 될까? 좀 약간 좀 활동성이 없게 동면에 들듯이 좀 무기력하게 좀 게으르게 지냈다고 한다면은 이제 다시 3월 22일 경부터 쌍둥이 자리 사람들도 좀 기운을 차리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을 하고 이제 좀 게으르게 살지 말자, 좀 정신 차리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그런 기운이 온다. 이제 이 쌍둥이 자리에서 쌍둥이가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좀 내가 게으름도 이겨내고 새로운 것도 좀 해보려 그러고 새로운 시도도 이렇게 막 해보려 그러기는 하는데 프라블럼은 뭐냐? 마치 거짓말처럼 4월 1일 날 4월 1일 날 쌍둥이 자리에 화성이 입궁했어. 두둥. 그러면은 이 화성은 뭐냐? 화성이라고 한다는 건 다툼의 별이요, 싸움의 별이요. 옛날에는 무사신이고 전사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 별 들어오는 별자리에는 당연히 어떤 일을 일으키냐? 다툼, 싸움을 일으켜. 그러면은 이게 왜냐면 화성은 약간 불기운이라 막 급하고 서두르고 싸우고 다치고 전쟁하고 좀 마음이 막 앞섰다가 일을 성급하게 했다가 뭐 그르치게 되고 열정과 마음과 자존심을 세웠다가 사람들과 이렇게 뭐 소송을 하거나 주먹 다짐을 하거나 말싸움을 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뭐 무슨 기운인지 알겠지. 화고 불이란 말이야. 그게 이제 쌍둥이 자리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이 점괘들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쌍둥이 자리들이 봄을 맞이하여 기운이 좀 넘쳐나고 새로운 그 의욕을 가지고 으쌰으쌰 하기는 하는데 화성까지 들어와서 그 으쌰으쌰 하는 기운이 너무 넘친다, 너무 좀 과도하다. 첫째로 새해 계획을 지금 시작하는 일들을 너무 무리하게 많이 잡았다. 막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모임도 나가고 너무 무리하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많다. 하나로 감당하기도 힘들다. 내가 너무 과도하게 어디 멀리 나가려고 한다든가 과도하게 무리를 한다 이러다가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나 하기도 제대로도 못하는데 너무 여러 개를 했다가 막 모임도 나가야지, 사람도 만나야지, 일도 해야지, 뭐 운동도 해서 살도 빼야지, 뭐 공부도 해야지, 내가 별의별 걸 너무 많이 이렇게 활동적으로 하다가는 다친다, 뭐 하나 제대로 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마음이 급하다가 나도 사람들과 사소한 문제로 싸우고 다투게 된다. 마음이 급해서 몸이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내 실수로 큰 돈을 좀 물건을 깜빡하고 잃어버리거나 뭐 부셔뜨리거나 망가뜨릴 수도 있고 어디 마음이 왜 급하다 보면 사람이 다칠 수라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들이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급하고 마음이 앞서고 이러다 보니 좀 다치거나 다투거나 이 일 하나 마음 먹은 것도 제대로 끝마치지를 못하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 의욕이 넘친 거를 조금은 컴다운을 해야 된다라는 점괘로 내가 볼 때는 그리 보여.
개자리들은 지금은 봄의 절기라서 개자리는 여름의 절기니까 여름이 시작할 때니까요. 그래서 절기가 다르다 이거죠. 이제 봄철에는 뭐가 태어나고 나는 절기인데 이제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에 이제 해당하는 절기들은 엄마 아빠가 되어가지고 기르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봄이라서 무언가를 시작하고 창조하고 낳을 때지 아직 기를 때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은 봄의 절기라서 여름은 조금 있다가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개자리들에게 있어서는 뭐 그렇게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뭐 할 수는 있는데 뭐 아직은 뭐 그냥 완연하게 에너지를 쓰거나 기운을 쓰거나 이제 뭐 그럴 때는 아니다 뭐 준비 단계다 뭐 이런 의미 정도. 뭐 이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뭘 시작을 해보고 이제 좀 출발을 해보고 뭐 이제 뭐 그러는 시작의 정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자리의 입장에 있어서는 물고기 자리에 우선은 금성하고 수성이 입궁을 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자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이것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거는 물고기 자리에 금성이 있다는 것은 화합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아프로디테와 에로스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는 아프로디테와 아도니스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럼 사랑이란 뜻인데, 물론 사랑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개자리거든요. 이 점괘가 이렇게 뽑혀서 나오는데 저 자신도 의아하네요. 사랑이 러브? 글쎄 나에게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글쎄 점쟁이로서 제가 제 점괘를, 왜냐면 개자리가 4별짜리거든요. 제가 태어났을 때 상승궁이 어센던트가 개자리가 떠오를 때 태어났어요. 그래갖고 4별짜리거든. 근데 있을 리가 없는데 무슨 내가 사랑? 러브가? 또 어쨌든 지금 점괘가 그렇대. 사랑이 찾아온다. 물론 이게 뭐 다른 식으로 우회하기도 해. 뭐 예술을 하게 된다든가 뭐 좀 외모적으로 매력적으로 변한다든가 내가 뭐 유흥이나 놀거나 잔치에 놀러 간다든가 예술적인 작품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좋은 친구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인연, 뭐 어쨌든 꼭 사랑이건 이게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건 좋은 운이다 이거죠. 뭔가 좀 즐기고 재밌고 웃고 행복하고 행운이 따르고 예쁘고 맛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함께하고. 근데 일단은 물고기 자리는 2마리가 함께하는 거니까 내가 누구와 마음으로 만나는 일, 아니면 뭐 육적인 관계를 나누게 될 수도 있지. 그치? 이 2마리 물고기가 만나서 뭐 뽀뽀를 하는지 알을 까서 이렇게 배란을 하고 수정을 하는지 뭐 물고기들이 어떻게 생식하는지 아시죠? 물고기들이 체외 생식하는 거 아세요? 암컷이 알을 낳으면은 그 위에다가 그 수컷 물고기가 정액을 뿌린대. 그렇게 해서 이제 어째 잉태가 된답니다. 어쨌든 그런 됩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나에게도 체외 생식을 해볼 계기가 혹시나 생길까? 혹시 개자리분들 이렇게 물고기들처럼 이제 체외 생식을 할 일이 생기면은 피드백 좀 주세요.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체외 생식을 해보러. 어쨌든 사랑이 찾아오는 주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좋은 점괘 맞는, 뭐 점이 다 늘 맞는 건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점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예,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참고사항일 뿐이지만 일단 점괘는 사랑이 나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사자자리는 지금 운이 굉장히 좋은데요. 사자자리 지금 양자리 기운이 사자자리 기운하고 비슷한 데가 좀 많이 유사하니까, 서로 둘 다 이제 많이 뜨거운 별자리들이고 기운이 넘치는 별자리들이니까
그러니까 사자리들도 이제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한다. 시작을 해서 이룬다. 경쟁을 가서 이룬다. 이 창조 에너지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양자리, 사자리 분들은 지금 양자리, 별자리 운세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 양자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사자리 굉장히 많아요. 사자리를 다스리는 태양이 지금 양자리 입궁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양자리 운세를 또 한번 확인을 참고를 해보시고, 더군다나 이제 사자리는 지금 태양이 또 돕고 있고 목성도 함께 사자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권력, 야심, 뜨거운 기질, 경쟁에서 승리, 뜨거운 게 이제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권력, 야심, 목표한 바를 이룸, 뜻하는 바를 이뤄냄, 뭐 내가 주목을 받음, 어그로를 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음, 되게 이 새로운 봄을 맞이하여 날씨가 따뜻해지므로 기지개를 펴고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나의 역량과 기량을 세상에 알림, 뭐 이런 점괘? 되게 좋은 점괘인데? 그러니까 뭘 좀 이뤄내 본다든지, 뭐 승진을 하거나, 뭐 취업을 하거나,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일을, 뭐 수입을 좀 내 프리랜서 하면 좀 늘려본다든지, 새로운 공부를, 하여튼 뭘 시작을 해봐도, 뜻을 갖고 목표를 갖고 해봐도 이룰 것 같은 느낌? 굉장히 뜨겁고 열정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러는 운세? 사자리는 지금 상당히 좋아 보여요. 처녀자리들에게는 지금이 아주 썩 괜찮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봄이 시작을 해서 봄철의 기운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원래 정상적으로는 여름하고 봄하고 똑같지는 않지만은 여름의 절기 중에 하나인 처녀자리에게는 그래도 비슷하게 좋은 데란 말이에요. 왜냐면 봄철도 여름철도 좀 뜨겁고 생명이 좀 화한다고 표현을 하겠어. 그런데 이제 처녀자리는 대신 여름은 여름이라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수확을 하는 때고,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고 이제 태양이 고도가 떨어지는 때고, 그런 다음에 또한 양자리에 지금은 태양이 입궁에 있을 때에는 이제 처녀자리가 아스펙트, 이제 양자리 태양의 입장으로서는 처녀자리는 이제 어버전하는 곳이다 이거죠. 이제 바라보지 않는 곳이다, 각을 맺지 않는 곳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무관심하다. 서로를 이제 거리낀다, 꺼려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절기의 기운이 처녀자리들에게 아주 유리한 때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양자리에 들어와서 새롭게 막 일이 시작하고 바쁘고 이제 봄이 시작되어서 이런 게 처녀자리들에게는 막 새롭게 일을 시작을 해야지, 의욕을 갖고 뭘 이런 거를 도전을 해야지 이러는 느낌이 아니라 정신이 없고 일이 너무 바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고 내가 일에 자꾸만 막 치게 되고 마음만 급하게 되고 막 휩쓸리는 듯하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바쁘기만 하다 이거지.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 사람이 뭐 정신이 없다 보면은 좀 재물 같은 거를 잃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지금 이제 이 봄철의 변화의 기운이 처녀자들에게 아주 좋지는 않으니 정신줄을 꽉 잡고 있어라. 정신없고 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뭐 이런 뜻이고, 처녀자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를 보자면 수성이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게 지금은 포인트거든요. 물고기 자리에 수성이 들어가 있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 왜냐면 이건 일단 또 지금까지는 제가 한 달 동안 별자리 운세를 쉬어서 말씀을 이제 못 드려서 그렇기는 한데, 예?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수성이 역행하고 있었어요, 3월달 동안에. 근데 이제 역행을 벗어나서 이번 주간에 조금씩 빨라지려고 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아직 그 속도가 아직 따라잡지는 못했고, 근데 이제 역행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수성이 이러면은 건망증을 일으켜요. 첫 번째로 깜빡깜빡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건을 막 잃어버리는 일들 이번 주간에는. 그런 다음에 또 수성이 여기에 있으면 막 중요한 일정 같은 걸 잊어버려. 그러니까 뭐 지각을 하거나 길을 잃게 되거나 내가 뭐 일을 깜빡하게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정신이 없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물고기 자리에 수성이 들어있으면은 이게 가지를 않아.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보냈던 우편이 돌아오거나 메일이 안 가거나 나는 보냈다고 생각하는 문자를 엉뚱하게 보내거나, 뭐 이건 이제 조심해야지. 왜냐면 내가 뭐 이력서를 보내거나
뭐 어디에다 취업을 하려고 어디다가 뭐 중요한 사람과 연락이 닿아야 되거나 예약을 잡아야 되거나 하는 것들이 막 이제 어긋날 수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중요한 약속이면은 혹시 중요한 미팅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깜빡하고 건망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 길을 잃게 되는 거, 내가 또 착각을 하게 되는 거지. 머리가 두뇌가 약간 이상해져서 청년자리들이 뭐 이제 원래는 좀 쓸모없는 물건이고 불필요한 물건이고 막 이제 말도 안 되는 사기 같은 물건인데 내가 볼 때는 어머 이거 왠지 돈이 될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주식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코인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큰 물건을 사거나 하게 되면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똥을 금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맞아 뭐 건망증 뭐 깜빡하는 거 뭘 착각하는 거 거기에다가 이번 달에 막 바쁘니까 마음도 급하니까 정신도 없지. 정신줄 꽉 잡고 살라는 좀 꿰네요. 듣고 보니까 지금 천칭자리가 양자리에 태양이 들어와서 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양자리와 천칭자리가 반대된다는 별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리는 봄의 시작이고 천칭은 가을의 시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양자리에 태양이 들어와 있는 봄철의 기운이 천칭자리들에게는 반대되는 기운이겠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양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 태양의 빛이 늘어가는 과정이고 천칭자리 이후부터는 태양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 낮의 길이나 이제 그 온도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되고 상충되는 이 기운에서 천칭자리는 지금 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 이제 양자리에 태양이 있고 밝아지니까 그 반대인 가을의 시작인 이 별자리 힘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천칭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균형을 맞추는 별자리인데 이제 양자리 같은 경우에 기운이 넘쳐나게 되니 천칭자리에서 이제 균형이 깨어진다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빛을 잃게 된다든지 기운이 없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천칭자리들은 좀 무기력해지는 것들 그런 다음에 빛이 남에게로 가게 된다는 거니까 내가 좀 계획을 했다든지 목표로 세웠던 것들이 좀 무산이 되는 일들 또한 이 양자리에 반대로 태양이 들어가 있으니 나보다는 남이 오히려 잘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주도권이나 권력이나 힘 같은 게 남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점괘가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천칭자리와는 정반대되는 기운이 힘을 얻었으니 상대방이 갑이고 내가 을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은 천칭자리는 힘이 없고 남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가을을 말하는 천칭은 지금 봄의 기운이 들어와서 가을에는 힘이 없고 봄이 힘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칭자리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을이 입장이 되는 것이지. 내가 누구한테 지게 된다든가 남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일들. 그런 다음에 금성 같은 경우가 천칭자리 기준으로는 어버전 그러니까 서로 적대시하는 서로 이제 꺼리는 별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칭자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이라든지 사교성이라든지 이런 좀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보려는 시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상사나 경쟁자나 아니면 내 배우자나 내 주변 사람들이나 피곤해진다는 거지. 이제 내가 좀 대인관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인관계, 사람관계, 이제 특히나 이게 뭐 배우자나 신랑, 뭐 아버지나 권력자나 상사나 특히나 이런 사람들과 연루된 일하면 또한 내 뭐 거래처라든가,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특히나 비즈니스와, 그러니까 전반적인 대인관계에서도 내가 을의 입장이 돼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게 특히나 비즈니스라든가 사업이나 일에서는 특히나 더 그렇다는 거지. 내가 을의 입장에 놓여야 되는 입장에서 있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가 사람들이 좀 나한테 무례하게 대하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내가 좀 불합리한 경우를 당한다 하더라도 뭐 이제 어떻게 컴플레인을 하기나 힘들고 내가 어떤 천칭자리의 금성적인 어떤 그런 외교적인 사교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좀 이야기나 합리적이나 좀 매력이나 어떻게 잘 달래보거나 하려 그러는데도 잘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단은 좀 피곤한 사람, 날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부담감을 주는 사람, 좀 내가 좀 기를 못 피게 나를 좀 주눅들게 하는 사람,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내가 딱 이렇게 찍 또 뭐라고 말하기는 힘든 그런 사람, 또 내가 이 사람을 좀 이렇게 달래보고 어떻게 잘 해보려고 그래도 좀 대하기가 힘든 사람, 그래서 좀 그런 사건이나 그런 사람의 등장으로 좀 곤욕을 치르게 되는 운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양자리에 태양이 입궁한 이 봄철의 기간은 정갈에게는 좋은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 정갈이라고 한다는 별자리 자체가 가을의 별자리고 절기상으로는 가을에 속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태양이 양자리에 있는 거는 정갈자리하고 마주 바라보고 있지를 않으니 서로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자리라고 한다는 어떤 창조적이고 시적하고 모험하는 이런 기운이 별로 이제 정갈자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이건 오히려 좀 정신이 없다든지 바쁘다든지, 또한 하는 좀 방향성을 잃게 되고 뜻하는 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그러니까 태양이 우리의 에고, 우리의 목표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봄철이 되어서 이제 꽃도 피고 이제 밝고 기운도 차리고 해야 되는데 정갈자리들은 여태 아직도 좀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좀 무기력한 기간이 될 거라는 뜻이고, 정갈들에게는 이들에게는 또한 목표나 방향성을 좀 잃게 되어서 좀 내가 하는 일이, 만약에 공부라면 진전, 뭐 공부든 돈이든 좀 내가 목표한 바대로 진전이 좀 잘 없기도 하고, 전가를 다스리는 화성이 또한 쌍둥이 자리에 입궁하여, 쌍둥이 자리가 정갈자를 돕지 않니 집주인이 자기 집을 돌보지 않는다라.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건강이 허약해져서 지병이 있는 사람은 좀 지병이 나타나게 되는 것들. 화성은 내가 어떤 도전과 목표와 시도를 하는 것인데, 도전을 하거나 목표나 시도하는 것이 좀 무산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정월자리 기운을 보면은 뭐 뜻하는 대로 안 된다, 뭐 목표를 갖고 시도하는 걸 잘 되지 않는다, 내가 좀 지게 된다, 내가 내가 나서서 뭔가를 도전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좀 계획을 하거나 하는 것이 좀 작심삼일이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새해가 들고 올해가 들어서 이제 봄도 돼서 내가 새해 계획도 세우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라고 하는데, 뜻하는 만큼 하다가 좀 안 되고, 취업을 해서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도 마음에 들지가 않고, 내가 좀 돈도 벌어보고 일도 하고 했는데 잘 되지 않고, 다이어트나 뭐 금주나 뭐 살 빼보자 했는데 작심삼일이 돼버리고, 사람들은 이제 봄이라서 뭐 바쁘다고 그런데 난 무기력해서 집 바깥에 좀 나가고 싶지가 않고, 좀 오히려 성적 같은 것도 떨어진다든가, 오히려 뜻하는 대로 잘 안 되니 뭐 살 빼는 거든 공부하는 거든 일하는 거든 돈 버는 거든 좀 재미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자꾸 뭐 혼난다든가 성적도 좀 떨어진다든가 돈도 좀 잘 안 벌린다든가 하니까 이제 사람이 재미없어지니까 안 하고 싶어지고, 좀 이제 그런 운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마음을 잘 다잡아야 한다는 운이죠. 그런데 물론 나쁜 것만 있느냐, 어떻게 나쁜 운 적게만 있겠습니까? 대신에 금성이 정갈을 도와준 이건 사랑이라. 근데 물론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 물고기 두 마리가 이제 금성 아프로디테와 에로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함께하니 나에게 좀 어떤 좋은 연인, 사랑 이런 게 나타난다는 뜻이기도 하고, 좀 사람들과의 뭐 술자리, 노는 자리, 성관계를 가질 자리. 근데 또 이게 사랑이면 좋은데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걸 예술로 쓰거나 즐거움으로 쓰거나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걸로 쓰거나 뭐 임신을 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뭐 이런 이 사랑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연인이 생기거나 뭐 성관계를 갖거나 뭐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좀 유리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갈자리는 이제 총합을 해보면은 물론 좀 뜻하는 대로 안 되고, 뭐 일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내가 속한 조직에서 좀 치이기도 하고, 좀 계획했던 대로 작심삼일만 되고 무기력해지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친구나 가족들이나 어떤 연인이나 어떤 즐거운 만남이나 내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이게 뭐 심리치료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혹은 유인이나 좋은 사람들 관계, 그러니까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사람들과의 통해서 내가 그러나 좀 지치고 힘든 마음을 위로받게 된다라는 전개입니다. 사수자리는 지금 운이 좋아. 양자리에
이제 들어왔는데 사수자리는 비록 가을철의 별자리라서 봄이 시작된 지금 절기, 지금 주간에서 봄과는 별 관련이 없는 별자리로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사수자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양자리, 지금 봄의 절기, 봄이 충분히 시작된 이 절기와는 잘 맞아 들어갑니다. 사수자리에 목성도 들어가 있고 대개성인 태양이 이번 주간은 아니고 다음 주간쯤에는 이제 목성하고 완전히 트라이를 맺게 되면서 좋은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날짜는 제가 다음 주 업로드할 때 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태양과 목성이 보면 이제 뭐 출세, 성공, 불기운, 바빠진다, 이일, 뭐 넓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한다, 취업을 한다, 뭐 밖에 나간다, 귀인을 만난다, 인연과 이어지게 된다,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뭐 일감이 손에 잡힌다, 돈이 들어오게 된다, 뭐 승진을 한다, 뭐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니까 이게 좀 뭐 사랑, 러브 뭐 이런 느낌보다는 불이니까 오히려 좀 뜨거운 거, 열정적인 거, 권력, 성공, 출세, 뭐 이름을 날리는 거, 뭐 사람들 앞에서 뭐 알려지는 거, 공적을 해가는 거, 혹은 내가 좀 어떤 위대한 사람, 큰 사람과 연결되는 거, 그러면은 내가 또 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일들은 또 특히나 내가 윗사람, 높은 사람들의 호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정부기관이나 법적인 기관의 호의를 받아야 되는 거, 신청서가 넣거나 뭐 비자 신청을 하거나 뭐 정부기관 어떤 신청을 하거나 한 것이 호의적인 그런 결과를 받게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뭐 내가 특히나 관직에 오르려고 한다, 내가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 내가 어떤 관직에 오르는데 그러면은 지금 뭐 관직에 임용되거나 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는 되게 좋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뭐 팽창, 확장, 권력, 뭐 주목을 받게 된다, 어그로를 끈다, 내가 좀 인정을 받게 된다, 공적을 세운다, 내가 한 게 사람들 앞에서 뭐 좀 드러나고 보여지게 된다, 이러니까 좋잖아요.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쌍둥이 자리에 화성이 입궁을 하여서 이 두 개가 서로 마주 본단 말이에요.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별들이 사수 자리에 마주 봐서 적대한단 말이에요. 쌍둥이가 동쪽에서 뜨면 이제 사수가 서쪽에서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은 다툼이 대신에 일이 잘 되는 것도 좋다. 봄의 기운을 받아서 내가 막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밖에 나가고 또 이제 뭐 일도 하고 뭐 이런 것은 뭐 좋은 것이지만 다만 사람들과 좀 다투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언쟁이 생길 수가 있다. 내가 그러니까 바빠지고 야망도 있고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되고 일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일도 시작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바쁘기는 하나 거기에서 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보는데 왜 사람이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면은 또한 사람을 또 만날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또 갈등을 겪을 수 있고 다툴 수 있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된다는 뜻도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은 이번에는 내가 뭐 일이 바쁘고 잘 되고 사람 만날 일도 많고 또 뭐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됐든 뭐 일하는 사람은 이제 뭐 취업이 됐든 자꾸 사람을 만나면 뭐 모임이 됐든 만날 일들이 많아져서 분명히 그 중에서 좋은 사람들도 있고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인맥과 발이 넓어지는 거는 또 좋지만 그 중에서 그 무리들 중에서 또 갈등이 생기는 사람, 다툴 여지가 있는 사람, 막 싸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람, 나의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자극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 이제 그냥 기분의 흥에 들떠서 내가 그냥 기분 좋은 대로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사람을 좀 잘 조심해라. 나에게 어떤 갈등이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의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점괘입니다. 염소 자리는 일단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토성이 입궁을 해 있어서 이제 좀 오랜 기간의 고역과 노동을 끝에 이제 위대한 것을 이루는 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유효한 점괘고 힘내시고 지금 염소 자리 이 양자리에 태양이 충분히 입궁을 해야 한 것은 염소 자리에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봄이 시작이 됐다는 거는 겨울은 이제 물러간다는 거 아니야. 염소 자리는 겨울철 별자리란 말이에요. 겨울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봄이 왔으니까 겨울은 물러가야지. 물러간다는 게 뭐야? 뒷자리로 난 떠나야지. 뭔가 끝난단 말이야. 지금은 정리하는 시간이 들어왔어. 양자리 기운에서 봄철이라 다른 사람들은 뭔가를 이제 대우주 자연들은
막 시작을 하고 창조를 하고 잉태를 하고 막 금연을 하고 금주를 하고 뭐 운동을 시작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나는 뭔가를 이제는 정리할 때가 들어왔단 말이야. 물론 이제 이거는 종이장 차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시작과 끝은 맞닿아 있고 하나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겨울철의 시작인 이 염소 자리는 봄철의 시작인 이 양자리의 때에 나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을 하고 창조적인 것고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접고 지난 것을 묻어두고, 그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인연일 수도 있고, 이게 이 정기가 좋게 또 해석이 되면은 빚을 청산해 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좀 골치 아팠던 인연을 정리할 수도 있고, 하면 마음에서 정말 슬픔으로 잊지 못했던 인연을 정리할 수도 있고, 어떤 힘들었던 직장이나 일을 끝낼 수도 있고, 질병을 끝낼 수도 있고, 이게 물론 또 즐거웠던, 한때는 또 즐겁고 좋았고 그랬던 것을 접어야 되는 수도 있고, 어쨌든 씁쓸하기도 하고, 혹은 또 접어야 되니 끝이 이제 종결이 됐으니 시원하기도 하고, 무언가 이제는 그 말하자면 염소자는 지금은 뭔가를 끝낼 때가 되었다. 태양이 토성이 이 염소 자리에는 토성을 치고 있으니 이거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태양은 일단은 상사, 윗사람, 아버지, 높은 사람을 얘기를 하니 좀 윗사람과의 갈등이 있게 된다는 점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윗사람들이 날 괴롭힌다는 거지, 누가 날 안 좋게 본다는 거죠. 좀 이제 어떤 사람이 나보다 권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이나 힘을 앞세워서 어떤 합리나 논리나 아니면은 모범을 보여서 나를 설득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는 권력, 힘, 공권력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나를 억제하고 억압하려고 하니,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난다는 뜻이 이제 이게 첫 번째 뜻이고, 이 해석은요. 그런 다음에 태양이 또 토성을 치게 될 때에는 이거는 낮과 밤의 싸움을 이야기를 하니, 이거 자체만으로도 좀 갈등, 내적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심한 것을 또 이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태양과 토성 이것을 치니 좀 기존에 내 삶에 있었던 질서를 붕괴하는 새로운 일들의 시작,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 그러나 분명히 새로운 일이고, 새로운 일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뭔가 좀 착잡하다고라고 해야 될까? 어찌되었건 지금은 좀 시련이 있습니다. 뭔가를 접어야 되고 끝내야 되고 좀 시련이 있고,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그러나 토성이 분명 염소 자리에 있는 것은 이것도 과정 중에 하나인 바, 아직 이 스토리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토성이 염소 자리 입궁을 하고 있는 한별자리에 이제 한 2년 정도를 이제 토성이 머물러요. 2년 반.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일어나는 어떤 그 긴 서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스토리에서 끝까지 봐야지 이 스토리의 중간중간 부분에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토성이 염소에 지난 1년 동안 있었으니까 염소 자리들이 지난 1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앞으로도 내가 1년 동안 더 있단 말이에요, 토성이. 근데 이제 염소자리를 지나면서 토성이 어떤 위대한 큰 거를 세우고 만들거든. 마치 건물을 세우는 상징처럼. 진짜로 건물을 세우거나 집이나 땅을 마련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염소자리 중에서 이 토성이 오기를 지나가는 와중에서.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서사를 놓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 긴 이 토성이 염소에서 긴 고난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루는 이 긴 서사의 기간 중에 일단은 지금 이 순간은 어떤 패가 들어왔냐면은, 윗사람이나 권력이나 힘에 내가 잠깐은 좀 갈등과 밀려남이 있어. 내가 지금은 좀 후퇴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하고 어떤 것을 끝내고 차후를 좀 더 다시 도모해 보아야 한다.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 지금은 잠시 작전상 후퇴를 해야 된다. 지금은 어떠한 일을 마련하고 끝내야 한다. 능률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새로운 일이 시작이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기운이 발동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목표를 따라서 방향성을 따라서 갈 수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좀 내가 물병자리고 공기별자리면 내가 발이 넓어지는 것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좀 새로운 일,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사람들과 협동해야 되는 일들,
사람들과 뭔가 함께 하나 봐. 뭐 조를 짜서 프로젝트를 짜서 뭔가 어떤 뭐 과제를 하거나 프로젝트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게 되나 봐. 어떤 사람들과 협동을 하게 된다고 나와 있고, 그런 다음에 또 좋은 리더를 만나서 좀 잘 끌고 나간다 하고, 만약에 내가 리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리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점괘를 보자면은 좀 사람들이 이제 봄철이 돼서 으쌰으쌰 새로운 일도 시작하고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도 시작을 하고 있는데, 나도 이제 봄철의 기운에 따라 사람도 만나고 밖에도 나가고 사람들을 이제 막 이렇게 접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서 사람들과 이제 협동을 하여 마음을 단결을 하여서 또 좋은 인도자,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성공적으로 끌고 간다. 뭐 이런 점괘인데, 누구랑 협동할 일이 있게 된다. 그런 다음에 또 이것은 또 협동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그 협동이 또 어떤 뭐 같이 여행을 계획을 세워서 간다든지 누군가와 함께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일을 함께 하는데 어디 놀러 간다든지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좀 활발한 사람들, 적극적인 사람들, 좀 이러면 주로 수다를 떨거나 말을 하거나 시장에 가거나 모험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어디로 좀 사람들이 많이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운송수단 이런 거를 타고 어디를 가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과 어디를 여행 가는 운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과 모임과 조를 짜서, 그런 다음에 또 어떤 되게 밝은 사람들, 적극적인 사람들, 명랑한 사람들, 하여튼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조우하게 되는데, 되게 정열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좀 그런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서 무슨 일을 도모하게 되는 운, 그런 걸로 보여지네요. 물고기 자리는 지금 상당히 운이 괜찮아요. 왜냐면은 일단 이거는 있어. 지금 태양이 양자리 입궁을 해서 춘분인데, 그럼 물고기 자리에서 벗어나서 태양이 이제는 양자리로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이제 겨울이니까 쫓겨나고 비켜나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봄이 왔으니까 물고기 자리는 겨울 별자리인데, 물고기 입장에서는 이제 나의 시기는 끝나고 뒷배경으로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물고기 자리들에게는 좀 뒷배경으로 물러남, 한 발짝 퇴보함, 뭔가 뭐 어떤 관계나 인연이나 어떤 일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끝마침, 뭐 좀 그런 다음에 이제 태양이 이제 잠깐 새벽녘에 잠깐 떠오르는 별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또 안 보이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새벽녘에만 잠깐 이제는 관측이 되는 별자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띄게 되었다, 이거 물고기가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무기력한 거, 기운이 없는 거, 나의 영향력을 밤하늘에 이렇게 많이 못 보여주니까 나의 활동이 좀 좁아지는 거, 뭐 좀 몸이 좀 허약해지는 거, 뭐 오히려 봄철이라 바쁘고 일이 막 시작되는데 나는 좀 무기력하고 기운도 없고 좀 집에만 있고 싶고 뭐 이러는 좀 소극적인 무기력한 좀 오히려 좀 그런 기운이에요. 뭐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데, 대신에 물고기 자리에 지금은 금성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성이 들어와 있으면은 되게 좋거든. 이게 아프로디테와 에로스를 말해서 사랑을 말을 하고 두 마리의 물고기가 하나가 됨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사랑, 연인이야. 첫 번째로 이건 사랑운이에요. 물론 점쟁이로서 사랑운이 들어올 때 이걸 우회적으로 다른 경우로 쓰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 친구들과 술자리, 가족들과의 잔치, 뭐 임신을 하게 되는 거, 뭐 동물을 데려다 키우는 거, 예술 활동을 하는 거, 뭐 음악회나 박물관이나 이런 데 놀이동산에 놀러 가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기도 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김칫국을 마시지는 말라는 소리야. 그런데 사실은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하거나 성관계를 갖거나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또 임신을 하거나 막 이러는 그런 운이란 말이에요, 물고기가. 그러니까 한번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사람들과 어쨌든 사랑과 기쁨, 희망, 우정 이런 게 나와 함께 한다는 뜻인데, 한 가지 물고기가 조심할 것만 있다면 이제 좀 기운이 무기력해져서 막 이게 이 운이 또 내 생각에 잘못 쓰면은 이 금성이 그냥 쾌락이 되어버려가지고, 내가 막 이 봄철에 막 바쁠 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도 거의 안 나가고 막 무기력하게 있으면서 먹고 놀고 막 자기만 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뭐 쾌락
쾌락과 게으름만 피우면서 뭐 그러면서 이 시기를 보낼 수 있게 된다는 전개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건.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고기 자리에 수성이 들어가 있어서 이 수성이 이제 건망증 일으키고 물건 잃어버리게 만들고 길 잃어버리게 만들고 착각해갖고 이상한데 돈 투자했다가 일 낭비하게 되니까 뭐 코인이나 주식이나 투자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큰 돈 써서 안 되고 계약 거래 같은 거 별로 안 좋고, 왜냐면은 내가 머리가 지금 약간 건망증이 있어서 물건도 잃어버리고 약간 중요한 내용을 깜빡하기도 하고 뭐 서류나 편지나 어디 보낼 거 이메일 주소 잘못 쳐서 하기도 하고 뭐 서류를 보면은 뭐 조금 글자가 틀리기도, 그러니까 깜빡깜빡 한단 말이야 지금 수성의 물고기에 있어서. 정신만 좀 바로 차리고 너무 무기력하게 있지 않고 내가 밖에서 좀 나가서 사람도 좀 만나보고 소개팅도 하고 인연도 좀 만나보려, 좀 너무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이거를 좀 떨쳐내서 밖에 나와서 인연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좀 하다 보면은 그럼 그 중에 아무래도 사귀거나 좋아하거나 좋은 인연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뭐 그게 꼭 연이 아니더라도 그럼 좋은 친구라도 어쨌든 뭔가 어떤 행운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니 너무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일단 나가서 희망을 갖고 좋은 마음을 한번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사람들한테 한번 잘 해봐라, 사람들과 잘 어울려봐라, 이런 전개로 보입니다.